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정약용 선생의 인생론 중에서도 특히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왜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약용 호는 다산이라 불렸던 이 위대한 학자는 1762년에 태어나 183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도 500여 권이 넘는 저술을 남긴 불굴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만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과 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한 사상가였습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정약용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의 조선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였습니다. 당쟁이 극에 달했고 천주교 박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천주교와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제적 이별은 정약용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하는 교육서였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 하경과 하규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을 모은 것이 바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로 알려진 문집입니다. 이 편지들 속에는 학문하는 방법, 처세술,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보낸 이 편지들이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식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고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집착, 무엇이 문제인가? 정약용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만연했던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집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집착이 결국 자식을 망치고 부모 자신도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식의 자립심을 해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주고 모든 어려움을 미리 제거해주려 하면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집착은 부모 자신의 삶을 잃게 만듭니다. 부모가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은 사라지고 자식의 삶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부모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집착은 자식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부모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자식에게 쏠려 있다면 자식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는 자식의 행복을 해치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올바른 부모-자식 관계. 그렇다면 정약용이 생각한 올바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핵심 개념입니다. 정약용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숨막히게 하고 너무 멀면 정이 식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자식의 독립성 존중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독립된 존재로서 자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뜻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고 실패했을 때는 실망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자식의 성취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모범을 보이는 교육입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부모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약용 자신이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은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집착과 사랑을 혼동합니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속박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지만 집착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집착은 자신의 뜻을 강요합니다. 정약용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의 폭력. 정약용이 특히 경계했던 것은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부모의 강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진로, 혼처, 심지어 생각까지 결정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정말 자식에게도 좋은 것일까요? 부모의 경험과 지혜가 중요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모 세대에 좋았던 것이 자식 세대에도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설령 부모가 생각하는 길이 객관적으로 더 나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할지는 아들들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그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친다. 정약용은 많은 경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집착이 사실은 부모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 부모 자신의 자존심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일까요? 정약용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의 이러한 욕심은 자식에게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자식은 자신의 꿈과 행복보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는 자식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자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압박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해칩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과 지지의 원천이 아니라 압박과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대가 자식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자식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 정약용이 200년 전에 했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교육열을 가진 사회입니다. 이 교육열의 이면에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경제적 희생은 물론이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꿈까지 포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말 자식을 위하는 것일까요?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사실 자식에게 엄청난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 빚을 평생 갚아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이는 자식의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착은 자식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식이 실패한다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 자식을 압박하고 자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다. 정약용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시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도구도 아닙니다. 자식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러한 관습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정약용도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효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며 이는 자식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요된 효는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본다는 것은 자식의 생각, 감정,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의 권리입니다. 놓아줄 줄 아는 지혜. 정약용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은 놓아줄 줄 아는 지혜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식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독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식을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않으며 도와주되 대신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면 무책임한 부모로 비춰질 수 있고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부모가 모든 어려움을 미리 제거해주면 자식은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패를 경험해봐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라. 정약용의 가르침 중 현대인들이 특히 새겨들어야 할 것은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꿈, 취미, 심지어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하지 못한 삶의 방식입니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자식 교육에도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희생만 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지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학문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의 적절한 균형. 정약용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혀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기대와 희망은 자식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기대와 집착입니다. 적절한 기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식의 능력과 성향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모든 아이가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없고 모든 아이가 명문대에 갈 수 없습니다. 자식의 재능과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대는 유연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자식이 성장하면서 기대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세웠던 기대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가 조건부 사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만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 정약용과 아들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자식은 형식적으로 듣는 척만 합니다. 이는 소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호적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만큼 자식의 말도 경청해야 합니다. 자식의 생각과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부모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통은 정직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맺은 말 정약용의 가르침이 주는 현대적 의미. 정약용의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집착이 매우 강한 사회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로 인해 압박을 받고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되 강요하지 말며 도와주되 대신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우리 내면의 불안과 욕심이 이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이며 부모 자신도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약용이 보여준 지혜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집착이 아닌 존중으로, 기대를 강요가 아닌 격려로, 보호를 간섭이 아닌 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모-자식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끝으로 정약용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었고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후대에 남겨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정약용처럼 삶의 어려움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